가기서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도기마을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요즘은 특별히 그렇게 큰 걱정 없이 하루하루를 지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 굴곡진 것이 투자 인생이기도 하고 또 투자이기도 하고, 나쁜 날이 있으면 좋은 날도 있고 또 좋은 날이 있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마냥 즐거워하지 말고 그 다음 국면이 어떤 게 올까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투자의 세계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기도 한데 잘만 이용하면 상당히 오래 탄력적인 인생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게 이 업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워렌 버핏 할아버지, 찰리 먼거 할아버지잖아요. 이분들은 자꾸 이제 사실은 엄청난 할아버지잖아요. 90세가 다 넘었으니까. 근데 그분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엄청 정정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투자하고 연관이 깊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투자를 하다 보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두뇌를 계속해서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뇌를 계속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치매에 걸리지도 않고 되게 건강한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어떻게 90세 넘었는데 그렇게 정정하게 이야기하고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활기에 넘치고, 물론 그분은 이제 투자가 잘 되니까 더 활기에 넘치죠. 너무너무 재밌대잖아요, 출근길이. 그러니까 투자가 잘 되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앞서서 투자를 하면 안 늙을 수 있다는 거, 정신이. 이거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조금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한테 투자를 권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물론 뭐 제 입장에서는 제가 알아서 해드릴 테니까 노후의 삶을 즐기세요, 뭐 이런 입장이죠. 저야 노후 관리를 해드리는 입장이니까 제 입장은. 그런데 투자를 직접 조금 많지 않게라도 조금이라도 하는 거는 이 정신을 활기차게 해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잖아요. 오늘 미국 시장의 마감도 그렇습니다. 이틀간 첫날 완전히 광풍이 불었고, 둘째 날 이 광풍이 조금 카피되면서 나왔지만 조금 규모가 작아졌는데 태풍이 약해지듯이 약해졌다가 오늘은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지면서 역시나 시장의 큰 형은 나야 나 라고 기술주들이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주들 강세가 나타나면서 확 뒤집었죠. 이걸 뭐라 해야, 데칼코마니라고 그래. 딱 거꾸로 그냥 반전이 일어나요. 음영 반전이 일어났어요. 첫날 태풍이 불었고, 둘째 날 태풍이 약해졌고, 셋째 날은 음영 반전이 일어난 상황이 이번 주에 계속 나타나고 있는 아주 재미난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냐? 딱 반대. 그동안에는 민감주, 산업재 강세, 중소형주 강세 흐름이었다면, 오늘은 뒤집어서 기술주 약세였다면 뒤집어서 오늘은 기술주 강세, 중소형주 약세, 산업주 약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S&P는 어쨌거나 상승. 무슨 말이에요? 지금 미국 시장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쨌거나 상승이야. 어쨌거나 상승. S&P는 어쨌거나 가고 있어. 근데 가게 만드는 주체가 산업재와 경기 민감주였다. 즉 가치주였다가 오늘은 다시 기술주가 돌아왔어요. 또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네, 지금 뭐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것 같아요.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어쨌거나 시장은 상승하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특별히 미국 시장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부양책도 나올 것 같고, 분위기가 부양책을 안 나오면 안 되는 방향으로 가죠. 왜? 너무 심해. 너무 심해. 이게 나라니? 정말. 여기서 이 말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 계신 분들은 다시 역이민을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이 상황이면 이제는 예를 들어 예전 저희 때는 이거 있거든요. 저희 이제 90년대에 대학을 다니고 졸업했던 친구들이 거의 막차야. 미국 이민의 막차. 제 주변에도 미국 이민 간 친구들 많았어요. 우리 미국 이민 가면 선진 문물을 향해서 탁 떠나듯이 조선 통신사가 거기 어디 뭐 중국 가듯이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미국 가면, 이민 가거나 유학 가면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공부하러 갈 사람, 미국의 대학, 좋은 대학을 공부하러 가는 것 외에는 미국에 가야만 하는 고민. 한국의 부자들한테 미국 이민 가세요 하면 저는 이제는 안 갈 것 같아요. 내가 왜? 거길 왜? 거기 어딘데? 뭐 이러면서 안 가. 됐어. 비행기 멀미나서 못 가. 너무 멀어. 이러면서 안 갈 것 같아요. 지금.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면, 진짜, 이게 가능합니까? 신규 확진자 수가 13만 989명이에요. 13만 돌파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신규 확진자 많을 수도 있죠. 그 주변 미국에 있는 친구, 제 친구도 뭐 확진을 했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대요. 그리고 금방 음성 나왔다니까 뭐 별거 아니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양성 반응 수준이 과거의 2배로 10.6%라고 합니다. 거기보다 이제 더 한 건 진짜 아픈 경우는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6만 1,000명 이상이 지금 입원을 하고 있는데 4월 정점이 6만 명이었는데 그걸 돌파를 했고요. 여기서 며칠 이 상태로 더 유지가 되면 뭐예요? 의료 시스템이 마비되는 거죠. 더 이상 병원에서 환자를 못 받게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하루에 사망자 1,347명이에요. 물론 나라가 크고 인구도 많지만은 그래봐야 우리나라에 비해서 한 6배 정도 많지 않은가요? 인구가? 하루에 사망이 1,347명이에요. 이런 상황을 보면 저는 한국에 이제 좀 중산층 이상이 미국으로 이민 가라 그러면 안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 갈 것 같아. 이 정도의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부양책이 빨리 나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너무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부양책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생활비를 주는 부양책도 있을 것이고 그것도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예방의학을 위한 코로나 그 보건을 위한 거기에도 돈을 좀 써야 될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부양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양당 간에도 결국 이제 대선이 끝난 상황에서 뭔가 합의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 상황이 연출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대선 관련한 이슈가 아직 완벽하게 끝난 것 같진 않아요. 아침에 나오는 타전되는 뉴스로는 조지아주는 재검표를 결정을 했고 지금 보니까 이제 우편 투표와 관련해서 문제가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얘기 들리는 바로는. 그래서 이게 진짜 나라가 이게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와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미국에 대한 환상, 그러니까 저희 나이 때는 미국에 대한 환상이 분명히 있어요. 아메리카나, 미국,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깨지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미국의 위상이 정말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워요. 그것 저도 많이 느꼈던 게 한 10년 만에 한번 갔었어요. 2006년에 미국을 한번 갔다 2017년, 18년에 한번 더 갔는데 박물관 가서 굉장히 놀랐어요. 2006년에는 와, 얘네 박물관 정말 잘 해놨다. 였고 2018년에 갔을 때는 와, 얘네 박물관 아직도 그대로야.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2006년엔 대단했었는데 2018년은 아직도 그대로야. 거의 모든 게 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고 이거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좋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미국의 전체적인 나라 상황으로 보면 빈부격차 더 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좀 잘 좀 해결했고 새로운 대통령이 빨리 잘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서 정말 위상을 좀 찾는 미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제가 오늘 새벽 3시 반에 눈이 떠졌어요. 어제 저녁을 조금 먹고 잤더니 자다가 저혈당이 와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빨리 일어나가지고 오늘 헛소리를 좀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네.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은 음영 반전이 되었는데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재미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음영 반전됐으니까 기술주들이 반동했고 기술주들이 강한 모습들을 당연히 보여주었고요. 이 부분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저가 봤을 때는 역시나 화폐는 많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화폐는 얼마든지 있어. 투자할 화폐들은 얼마든지 있어. 나한테 그 투자할 만한 거리만 보여줘. 나는 투자할 거야. 하는 게 지금 미국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의 흐름이 아닌가 싶은데요. 하나 이상한 게 있죠. 하나 뭐가 이상해요? 채권 시장이 약세, 즉 금리가 상당폭 큰 폭으로 오르고 나서 안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 다시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반전을 했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상승이야. 어쨌거나 상승인데 채권 시장은 약세에 왔어. 약세에 왔는데 다시 강세로는 못 가. 이게 좀 이상한데 왜 이상하냐면 앞서 잠깐 언급드렸듯이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코로나 상황이 안 좋으면 앞으로 돈을 더 풀고 금리를 내리려고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해서 옛날 같았으면 금리가 떨어지면서 채권 시장이 약세였어요. 원래 채권은 악재를 먹고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재가 상당히 있었으니까 강세로 가야 되는데 강세로 못 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잠깐만 이럴 것이냐, 다시 강세로 반전할 거냐, 주식시장이 강세 반전하듯이 다시 채권 시장 강세 반전할 거냐, 아니면 못 갈 것이냐는 앞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환율과 더불어서 그런데요. 지금 오랜만에 약세였던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93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대략
유로 달러 기준으로는 0.24% 강세고 엔화 대비는 0.11% 정도 강세를 오늘 나타내었어요. 근데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 달러를 들고 있으면 이자가 많아. 유로는 이자 없잖아. 당연히 그러니까 유로보다 달러가 낫지. 이런 분위기가 오늘 분위기가 한 시장에서 좀 돌았던 거예요. 그래서 금리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러 가치에도 조금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일단 저것까지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 제가 말씀드린 1,200억 달러의 약 1,270억 달러의 국채 입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끝나고 나서는 금리가 다시 떨어질 건지 그거까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그 상황에서도 이제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앞으로 채권 발행이 많을 것이구나. 그리고 여전히 상원에 대해서 확신을 못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바이든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바이든이 되니까 채권을 많이 발행해왔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이런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즉 달러 강세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나타났어요. 엔화에 대비해서도 나타났고 유로 위안화에 대해서도 나타났고 유로화에 대해서도 나타났어요. 위안화는 6.6217이었고 유로화에 대해서도 1.178로 1.18에서 내려왔죠. 근데 원은요. 물론 이제 우리 어제 그 오후장 전해드릴 때 1111원까지 갔지만 그거보다 오르긴 했어요. 1112원 25전 지금 이렇게 내는데 전일 아침에 저희가 전달드린 말은 1117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통화 중에 최강 통화는 원화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관리해드리는 고객분들에게 최근에 어떻게 제안을 드리냐면 원화 자산을 좀 늘리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달러 자산보다는 이제 달러 자산을 늘리는 것보다는 원화 자산을 좀 더 늘리시는 게 맞겠고 원화 투자를 조금 더 해보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라는 제안을 최근에 드리고 있어요. 예, 이게 심상치 않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한 1170원 깨지는 순간부터 포지셔닝은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속도가 좀 빠르고 원화 통화가 가장 강세가 있다라는 점에서는 여기에서 보여주는 시그널이 먼저 읽어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달러가 강세였기 때문에 금값은 0.72% 떨어졌고요. 1862달러를 했고 구리값도 1.12%가 떨어지면서 6,885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WTI는 강세였어요. 추가적인 강세 나타나면서 41.5, 어제 거의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어제 종가보다는 좀 오른 약 0.3%대 오른 양상을 보여줬는데 이 이유는 사실은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가 창궐하면 유가가 가장 먼저 떨어진다 했는데 오늘 이렇게 된 것은 그 재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발표가 되면서였습니다. 지난주 원유 재고가 482만 배럴 감소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시장 예상 91만 배럴 감소했는데요. 시장 예상보다 상당히 큰 폭으로 재고 감소가 이루어지면서 유가를 지탱하는 요인이 됐다. 그러나 이제 유로 상황들이 코로나 상황들이 이런 상황이면 유가가 추가적인 상승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환과 관련된 유럽 상황들을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라가르드 총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ECB 총재죠. 유럽 중앙은행 ECB 총재가 우리는 여전히 바이러스 확산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반복적인 주기에 직면해 있다. 겨울이 왔으니 심해졌다라는 얘기고요. 불안정한 상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과 장기 대출 프로그램은 팬데믹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이런 경기 부양책이 조정될 수 있다라는 건 이거는 결국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상황이 지금 심각해졌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바뀐다는 게 심각해진 상황이니까 우린 돈을 더 풀 것이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12월 달에 재조정할 것이다라는 것과 괴를 같이 해보면 유로화는 더 풀겠구나. 그래서 오늘 달러 대비 더 약세였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달러는 물론 유로화 대비로도 약세였지만 말씀드렸듯이 금리를 많이 주는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건 얼마나 더 영향을 미칠지 채권 가격의 흐름들을 좀 더 확인해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유럽도 굉장히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었고요. 자, 이제 그러면 그 구체적인 가격들, 미국 시장의 가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는 0.77% 올랐어요. 네, 시장의 대표 지수가 0.77% 올랐으니까 강세장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우는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0.08% 하락은 그냥 받아들일 만한 수준 아닌가 싶습니다. 29,397을 기록했고 나스닥이 2.01%로 그동안의 부진을 한 방에 씻어내면서 11,786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러셀 2000은 0.33%가 떨어지면서 1731.29로 그간의 강세장에서 약간 주춤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유럽 시장은 독일은 0.4% 올랐고 영국은 1.35%, 프랑스는 0.48%, 그리고 유로스탁스는 0.72%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금리는 거의 어제와 비슷한 양상들을 보여주었고요. 업종별로 따져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3.67%나 강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이 되었고 나스닥 바이오는 1.19% 반등을 했습니다. 대형 빅테크, 약세였던 빅테크들이 강세로 전환이 되면서 애플은 3.05% 상승, 아마존은 3.35% 상승, 마이크로소프트는 2.58%, 구글은 0.54% 상승, 페이스북은 1.51%, 인텔은 1.98%, 퀄컴은 5.47%나 상승을 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 1.7% 상승, AMD도 많이 떨어졌었는데 반등이 큽니다. 4.22%,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반등이 크게 나왔어요. 5.20%나 나타났고 테슬라는 1.60% 상승, 넷플릭스 2.2%, 그동안 좋았던 엘스파고는 0.04% 상승으로 그쳤고 버크셔는 0.5% 빠졌고 알리바바는 0.34% 하락했습니다. 알리바바와 관련돼서 어제 광군제였죠? 솔로들이 4개나 붙어있는 11월 11일 광군제로 어떤 식으로든지 잘 붙여서 장사 잘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광군제에서 판매한 게 신기록을 찍었습니다. 전년 대비 85%나 매출이 급증하면서 751억 달러나, 와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하루에 80조가 넘게 팔린 거 아닙니까? 한 90조 팔린 거잖아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팔렸고요. 이제 종목 그 얘기들을 하기 전에 일본이 자동화 기기의 최선두거든요. 공작 기계의 1등이에요. 화낙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근데 글로벌 캐펙스의 선행 지표이기도 합니다. 이런 공작 기계의 흐름들이. 근데 공작 기계 주문이 들어오고 있고 관련주들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얘기가 한 토막이 넘어요. 지금 근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거 나중에 한번 따로 편성을 하든가 할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최근에 AMD가 자일링스를 인수하면서 FPGA 반도체를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ARM을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잘못 말씀드렸는데 될 거라고 제가 잠깐 11월 10일 날 발표한다는 거를 제가 확인을 못하고 어제 이제 그러면 통합 칩이 나오지 않겠느냐 애플이 그 얘기를 드렸는데 통합 칩이 이미 나와서 발표했고 벌써 팔아. 죄송합니다. 뒷북 봉창 떠들고요. 그리고 우리 댓글에서 그거 먼저 적어주셔서 역시 같이 만들어가는 방송이다라는 생각 들고 댓글 적어주신 분들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이미 만들었어요. 드디어 A14 바이오닉 칩이라고 바이오닉 칩 A14Z 이렇게 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쓰고 M1이라고 썼습니다. 이번 애플 아이폰 12가 칩이 조금 이상해요. 제가 보기에는 속도는 빠른데 발열이 엄청 많고요. 배터리 소모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왜 이럴까라고 보면 M1 칩을 보면서 저의 의문이 해소되었습니다. 뭐냐면 이 칩이 단순히 모바일용으로만 만들어진 목표점이 있는 게 아니고 맥북하고 이 PC 체제에서도 사용되려고 만드는 거죠. PC 체제에서는 모바일 체제하고 뭐가 틀려요? 전원 공급이 되잖아요. 전원 공급이 되고 그러니까 클럭스를 더 늘리면 마음껏 발열이 되더라도 그다음 냉각 장치가 있잖아요. 발열을 마음껏 시키고 퍼포먼스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려도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까지 감안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지. 이상하게 발열이 많고 저 하루에 2번 정도 배터리 충전을 해야 되는 정도로 소모가 많습니다. 물론 제가 사용을 잘 할 줄 몰라서 그렇긴 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CPU는 한 약 3배, 2.5배에서 3배, 그 다음 GPU는 한 5배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X86 진영보다 월등히 뛰어난 전력당 와트당 쉽게 얘기하면 와트당 전력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간단하게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종합을 해드리면 애플의 웨몬칩과 얘네들의 통합 시스템의 구축, 그리고 AMD의 FPGA의 강자인 자일링스와의 주식 맞교환을 통한 인수, 그리고 엔비디아 측에서의 ARM의 인수, 이 모두가 제가 보기에는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이 모두가 AI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AI를 향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러면 AI의 지금 현재 시점에서 AI의 최고 레벨은 어딜까요? 저는 자율주행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지금 오늘 아침에 혼다가 세계 최초로 레벨 3 자율주행차를 양산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이것과 관련된 전투가 아주 치열해집니다. 그리고 인텔은 인텔 나름대로 그동안의 그 부진을 떨고 그 서버 시장에서의 강자의 입지를 구축하고자 10나노를 이제 풀캐파로 돌리기 시작하면서 내년부터 본격 양산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그 고수들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전쟁이 시작되느냐? 정말 빠르게 AI 쪽으로 지금 모두가 쏠려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자, 그러면 제조업 쪽에서는 뭐예요? 제조업 쪽에서는 자동화죠. 공장 자동화. AI가 되면 폐허로 제조업은 뭐가? 자동화지. 그런데 일본의 공작기계 주문이 늘고 있다. 아주 재미난 사실이죠. 세상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조단에서 제조 단가가 최저를 향해서 가는 쪽으로 수렴되고 있다라고 이 생각을 치울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이 단계의 상황들은 뭐가 나올 것이냐? 제조업 전반이 반도체 파운드리처럼 그냥 파운드리화 되는 상황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에다 어떤 아이디어를 붙이고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등장할 것인지의 싸움, 그리고 애플의 통합된 이 시스템은 결국 자율주행차까지도 향하게 될 거라는 사실, 통합 시스템으로 갈 것이다라는 거죠. 모두가 자율주행을 AI를 향하고 있다는 이 현재의 상황들. 테슬라는 또 자체 칩을 하죠. 이거 너무 이 기술적인 이 상황들이 정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 단기적으로는 컨택주들이 너무 빠졌기 때문에 함몰된 가격을 회복하는 그거는 충분히 가능을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여기가 죽은 것이냐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게, 이 기술 진영들의 진보 상황들이 이렇게 방향 지어가는 게 뻔히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 여기가 끝났다고 보기엔 또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공부해 가면서 하나하나 같이 고민하고 풀어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투자에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자체를 아는 것보다.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하나하나 같이 풀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후 시장에 또 오늘은 한국 시장에 어떤 장이 펼쳐질까? 외국인들이 기록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정말 궁금한데 오늘 또 저녁에도 즐거운 모습으로 여러분 인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